6월 7일 가평군 명지 계곡 정비 상황을 둘러보았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명지산에서 발원하는 물도 맑고 놀기 좋은 명지 계곡입니다. 영상 중 계곡 왼쪽에 보시면 불법으로 하천을 점거해 설치되었던 평상과 가건물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국민이 거신 계곡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자릿세를 받고 고가 음식 주문을 안 하면 하천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 경기도는 그런 일 불가능합니다. 모두 이것인 하천과 계곡을 우리 모두를 위해 자유롭고 깨끗하게 이용해 주십시오. 불법 시설물이나 자릿세 요구, 쓰레기 방치, 하천 훼손 행위를 목격하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필요성과 재원을 고민하신다면 김 위원장님도 기본소득을 개념 정도만 알고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받으십니다. 기본소득은 수요 부족에 따른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생기는 구조적 경제 침체를 정부의 재정 조정 기능으로 수요 역량을 보완해 경제 선순환과 지속적 경제 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입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역사상 처음 공급 아닌 수요를 보강한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경제 효과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효과가 2에서 3개월 지속되는 전국민 20에서 30만 원의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을 연 1에서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어떤 기존 경제정책보다 경제 효과가 클 것이 확실합니다. 기술혁명으로 공급은 충분하나 일자리와 소비 부족이 고착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형인 저비용고 효율의 신경제정책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현재 재원에서 복지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가며 증액하면 됩니다. 우선 연 20만 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 목표로 연 50만 원을 지급한 후 경제 효과를 확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정치는 완벽하고 완결된 제도를 연구하는 강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현장입니다. 위원장님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 개념 정도만 알고 기본소득을 주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정치적 의지와 능력이나 경제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신 위원장님께서 혹여 지금도 재원과 필요성을 고민하신다면 위원장님 역시 개념 정도만 알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새 경제정책 기본소득을 백과쟁명의 장으로 끌어내주신 위원장님의 뛰어난 역량의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수술실 CCTV 공공병원은 즉시 시행하고 의무화법 조속 제정해야 국가는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리하여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관료 역시 국민이 고용한 국민의 일꾼일 뿐입니다. 환자가 마취되어 무방비 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대리 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 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합니다.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입니다. 수술실 CCTV는 일반 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 중이며 심지어 설치 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유지한 채 마취하는 기술이 개발되어도 환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수술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리인은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부터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합니다.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존중받고 제대로 실천되는 나라가 민주국가이고 힘이 세든 약하든 공평하게 취급받는 공정한 나라가 융성합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관련 뉴스입니다.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경기도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연장 처분을 8일부터 21일까지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 자정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 노래 연습장 678곳 등 총 8,376곳이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 비전액에 대한 구상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 집합금지는 이전의 행정명령과 달리 조건부다. 도는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제곱미터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1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에서 2m 거리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에 해제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한편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해제일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 명령 해제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 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도내 비정규직 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1,600명을 대상으로 총 4억 원 규모의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자 민선 7기에서 올해부터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월 소득 3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중 대리운전 기사, 퀵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파견, 용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가 15만 원을 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형성해 이를 휴가 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된다. 대상자들은 적립금 40만 원 범위 내에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전용 온라인몰에서 제휴 패키지 상품,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 여행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관광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 전시, 지역 행사, 맛집 등 경기도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발한 경기도형 문화여가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지친 노동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힐링 음악회, 명상 수업, 테라피 체험 등의 예술 치료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 노동자는 오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추첨을 통해 1,6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